자, 오늘 5월 25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세가 너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지수도 사실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도 사실은 브레이크 걸릴 때에서 정확하게 걸렸긴 했습니다. 전에 있던 고점,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 지수는 좀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삼전 하이닉스, 엔솔 이런 대형주들이 조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정도였지, 개별주들은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별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고, 좀 재미없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든지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자동차 부품들이 좀 올라왔잖아요. 자동차 부품들이 올라왔다가 이게 연속성 있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또 조정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부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쭉 올라가면은 수익이 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주춤하는데 또 다른 게 올라가고. 근데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조정을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정확하게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되게 지루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 좀 잘 견뎌준 것도 사실이긴 한데,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한번 슈팅해가지고 저점 이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21선 인근까지 지금 21선이 따라 올라왔거든요. 21선이 따라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주고 나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좀 저항을 받을 자리 저항을 받았고, 미국에서 내려올 자리 있으면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기술적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낙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0.61% 하락했고 그저께 1.26% 하락했습니다. 양이특간 따지면 거의 2%밖에 하락했는데, 지수로 따지면 사실 코스피가 어제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 완전 보합 0.00에 끝났기 때문에 지수들이 잘 버텨줬고, 오늘은 그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지. 이쯤 되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이 정도까지 늘어지면 통상 이제 주말에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주말에 뭐가 좀 협상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어쨌든 간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지나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이번 주 끝나니까 주말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고, 그나마 사실은 더 크게 말일 수도 있었는데, 시간 내에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5%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수를 좀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하겠다. 사실 엔비디아가 움직인 거에 비하면은, 시간에서 물론 25% 움직였다고 본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보장은 없는데, 삼전도 그렇고 하이닉스에도 정통 반도체니까 괜찮은 흐름도 보여줬는데, 갭상승을 하고 음봉이 나왔다는 것들은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갭상승해서 음봉이었고, 아마 한 번 정도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좀 다지고 갈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원대 중반까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일단 장기 평대를 갭으로 돌파하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온다면 꽤 많이 내려올 자리가 있긴 있어요. 한 9만원대 중반까지도 내려올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잘 내려오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와서 한번 바닥을 다져주고 가는 게 훨씬 더 견조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토회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 3.5% 동결을 했는데 2월 4월에 이어서 3번 연속 동결이고, 그 외에 이제 전문을 보면은 성장세 둔화 역시 지속되고 있다라고 금통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국내 경기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수출 적자가 연속해서 15개월 이렇게 찍히는 게, 그 대중국 무역 적자가 6개월째가 7개월째가 찍히고 있거든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지금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본은 무역 적자국입니다.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역 흑자입니다. 그럼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부터 관계 개선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손 치더라도 중국이 지금 열받은 만큼 별을 받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검색도 지금 접근도 중국에서 좀 차단된 상태고 뭐 정용화 씨라든지 미국 한국의 이제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출연하기로 돼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취소되고 있으면서 지금 거의 뭐 냉각 관계가 지금 되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손을 뻗어봤자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참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고용도 최근에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준 전망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계속 이제 그 IMF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치황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진국들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는데 0.2% 정도 높여 잡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 IMF에서도 오히려 낮춰 잡았단 말이에요. 선진국보다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률 속도가 빠른 법인데 선진국만큼도 못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은 이 갭이 커지고 실제로는 경기라는 거는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복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도 기본적으로 상승을 해야 돼요. 돈 자체가 자기 복제를 하기 때문에 GDP도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기본적으로 항상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경기 둔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도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가 급등을 해서 그렇지, 물가는 통상 예를 들면은 돈을 풀지 않았다고 손 치더라도,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고 손 치더라도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돈의 자기복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자기복제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의원님들은 궁금하시면은 다시 한번 톡방에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과 유럽 예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기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한데 저는 계속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저는 계속 크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회원님들 숏을 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버스를 사실 준비들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인버스 사야 될 때가 되면 정말 인버스 살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개별 주제도 좀 놀아볼 자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봐서 인버스도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염두에는 두고 계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